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 승률 99%의 방법으로 무조건 돈 버는 진짜 가장 확실한 투자 방법, 가장 확실한 돈 버는 투자 방법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식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주식을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때로는 펀드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 연 10% 수익률만 내도 사실 대단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 유명한 워렌 버핏도 1년에 수익률이 20%가 안 되거나 뭐 부근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 남짓입니다.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한 달에 수익률을 2%를 낸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힘들다는 얘기예요. 또 워렌 버핏이 금융위기 때 한 3년 정도를 수익을 사실상 못 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이거 뭐 워렌 버핏 이제 한물 갔다 끝났다 나이 먹어서 이제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주식으로 가장 큰 부자가 되신 분에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장기 투자를 할 수 없는 이 이유에 대해서도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볼 거예요. 근데 일단 초반에는 장기 투자, 가치 투자, 근데 이 중에 100% 사실상 100% 승률로 무조건 돈 버는 방법, 이거를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가장 확실한 방법, 오늘 이번 강의 포함해가지고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 첫째는 테마군을 찾으면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테마, 미래를 사면 됩니다. 미래라는 거는 저희가 말 그대로 미래를 말을 하면 돼요. 정말 미래, 10년 후에 일어날 것 같은 미래, 20년 후에 일어날 것 같은 미래, 그거를 사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데 제가 하나하나씩 예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살던 시기가 아니었던 것도 있어가지고 이게 좀 안 맞을 수도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들 공감은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뭐 매매 기법을 말씀드리는 것보다 좀 감흥이 덜할 수는 있는데, 결국 여러분들도 억 단위, 뭐 10억 이런 식의 큰 자금을 운영하신다면 이 방법도 분명히 이용하셔야 됩니다. 좀 사기적이긴 한데 역시 수익률이라든지 목표가 이런 것도 굉장히 사기적이에요. 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1980년대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1980년대 한국이 어떤 시기였나요? 1980년도 하면 중화공업들이 이제 발전하기 시작한 시기였고, 이로 인해 사람들이 소득, GDP가 상승하면서 있는 곳 소득이 늘고 자동차를 탈 수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비행기를 탈 수도 있다. 비행기라는 건 죽어도 못하는 그런 거였지만 비행기를 탈 수도 있겠다라는 미래가 그려지기 시작할 때죠. 왜냐면 유럽들 선진국들을 조금이라도 저희가 봐왔다면 저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 자동차를 타고 다니네?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종종 나오네? 라고 한다면 우리도 미래에 자동차를 탈 수 있지 않을까? 비행기를 탈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 보면 철강, 철을 많이 쓰지 않을까라는, 당장 1980년도, 딱 1980년도에는 몰라도 90년도나 2000년도가 왔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미래 생각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보겠는데, 현대차가 이제 85년도 지금 차트부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당시 주가가 2,890원이었어요. 현대차. 제가 정주영 회장을 굉장히 존경하는데, 정주영 회장께서 했던 그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가 직원분을 이렇게 데려놓고, 자, 저기 보이지? 비었지? 저기 차 다 채워야 돼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이 이렇게 쭉 있는데 차가 별로 없다. 차가 별로 없는데 이거 결국에는 나중에 다 차지 않겠냐 라는 거고, 그 꿈은 현실이 됐죠. 근데 이 정도를 미래를 예측하는 게 불가능했을까요? 다 가능했을걸요. 1980년도 당시 중화공업이 발전하던 대한민국의 현대상을 봤을 때 자동차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게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람들이 언젠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상상 정도, 그렇게 무리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큰 미래로 또 보게 되면 결국에는 철이 많이 쓰이지 않을까. 중화공업 이런 배도 만들고 뭐도 하고 하다 보면은 철을 많이 쓰지 않을까.
해서 당시 85년도 현대차의 주가가 2,890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불과 이제 10년 정도 지났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1994년도쯤 됐을 때 27,000원대까지 올라옵니다. 즉 10배가 올라갑니다. 10배라는 상승폭을 기록했다. 10년 동안 10배. 뭐 적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뭐 10년 정도를 미래를 그렸을 때 무조건 오르는 결과와 무조건 10배에 가까운 이런 수익률을 기록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고요. 물론 이후에 현대차의 여러가지 모멘텀으로 인해서 27만대까지 올라왔습니다. 100배가 넘게 올라왔죠. 네, 근데 이 부분을 일단 차치하고 자, 바로 항공으로 넘어갑니다. 사람들이 미군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전쟁이 끝나고 산업화가 들어가고 한국이 발전을 하면서 GDP가 올라가고 차도 많이 타고 이러면 항공 쪽 뭐 이런 것도 결국에 크지 않을까라는 그 기대감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 네, 충분히 할 수 있었고 이게 장기 투자로 10년, 20년을 내다봤을 때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는 충분히 그때 인지를 할 수가 있었어요. 당시 주가는 2,100원대 불과했었고 이게 불과 한 4, 5년 만에 이제 18,000대까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10배 상승이 가능했고요. 시간이 좀 흘러가지고 85년, 95년, 2005년, 20년 이렇게 더 보고 몇 년 더 흘러게 된다면 주가는 5만원대까지 급등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뭐 IMF 등 여러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많이 밀린 부분이 있었지만 결국에 미래에 대한 전망, 확실한 미래, 누가 봐도 이거는 생길 것 같다라고 하는 미래, 이거는 확실히 일어났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오를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미에. 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마지막에 이제 포스코인데 80년대에 포스코가 오를 것이다라는 건 당연히 예측 가능한 거죠. 한국을 봐도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갈수록 차를 만들고 당연한 거죠. 갈수록 차를 많이 만들고 갈수록 뭐 비행기를 만들고 또 배를 만들고 이거를 봤을 때 철강은 계속 수요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시간은 걸렸다. 시간은 걸렸지만 이때 생각했던 이 꿈이 2만원대 시작했던 게 16,000원대까지 몇 년 내에 내려갔던 적도 있었지만 결과론적으로 2만원짜리가 70만원대까지 2007년까지 고공행진을 했다 라는 거죠. 단순히 10배 정도의 수익을 먹고 간다라고 가정했을 때 20년도 라고 본다면 2005년 정도? 한 15년 정도 이후에 10배 이상이 올랐다 라는 거는 저희가 누구도 예측 가능했던 그런 시나리오 중 하나였다라는 부분입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자 빠르게 90년대로 넘어갑니다. 90년대 들어서니까 이 당시 이제 유명했던 그 내용들이 있는데 빌 게이츠가 컴퓨터로 뭐 일하는 사회가 올 것이다. 너무 그 먼 미래 얘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비웃고 막 했던 게 있습니다. 근데 삐삐 이런 거 나오고 제가 삐삐를 진짜 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게 언젠지 기억 안 나는데 하여간 뭐 무슨 통신 뭐 이런 게 생겼었다라고 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통신과 컴퓨터가 이게 언젠가 사람들이 문자도 이렇게 주고받을 것이고 그리고 전화도 할 것이고 이게 여차하면 화상통화도 될 수가 있고 컴퓨터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게 컴퓨터가 대중화될지 않을까라는 그 상상 충분히 해볼 수 있었다는 거예요. 10년 후, 20년 후. 그러면 통신주 한번 보자고요. 자, 90년대 들어가지고 SK텔레콤이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는데 이때 당시 이제 90년이 넘었을 때 주가가 뭐 500원대 막 이랬어요. 1000원, 500원 막 이럴 때요. 근데 이게 통신 관련주가 10년 정도 안 되는 기간 동안 8만원대까지 이제 급등을 합니다. 그렇다고 친다면 80배? 87배? 뭐 이런 식으로 급등을 한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미래를 당장 내가 여기서 사겠다라고 마음 먹지 않고 길게 투자를 하게 되면 충분히 내가 생각한 미래들은 웬만하면 저희가 뭐 터무니없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미래에 이런 게 생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거 누구나 알고 있는 그때 상식이에요. 하지만 당장 다가오지 않았을 뿐 그거를 생각하면 이렇게 급등하는 현상들이 만들어진다. 그러면 10년 동안 87배 이거 다 못 먹었다 쳐도 뭐 50배, 10배 충분히 먹는데 불가능하지 않다.
자, 그리고 이제 컴퓨터 바람이 부는데, 제 컴퓨터가 이제 주도 업종, 대형 업종을 저희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나는 거는 뭐 삼보 뭐 이런 거가 생각이 나기는 하는데, 삼성이라고 그냥 치겠습니다. LG, 삼성 뭐 이런 쪽이 될 거예요. 삼성전자. 당시 뭐 300원, 400원 뭐 이런 가격대를 기록했었는데 90년대에 이거를 샀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IMF 전까지, IMF 이후에 이제 IT 버블 전까지 대략 뭐 몇 배요? 10배 넘게, 20배 넘게 급등을 했었다라는 것도 저희가 볼 수가 있죠. 자, 패스. 자, 2000년대로 넘어옵니다. 이제 반도체와 철강으로 제 키워드를 잡긴 했는데, 이때도 제가 가물가물할 때라. 근데 어쨌든 이 IT 이제 컴퓨터라든지 이게 계속 갔던 걸로 알아요. 통신, 컴퓨터, 통신은 이제 좀 한물 갔지만 2000년도 들어와서 컴퓨터, 반도체 이런 부분은 계속 갔었고, 그거를 감안한다면 삼성전자를 계속 저희가 보유를 할 수밖에 없었던, 미래를 본다면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게 2000년도 와가지고 뭐 한 2010년까지라고 보게 된다면, 10년 사이클이라고 본다면 보시는 것처럼 계속 갔죠. 계속 가서 뭐, 뭐 4배, 10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졌다. 그러니까 무조건 차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중 하나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포스코 글쎄요. 포스코가 어쨌든 2007년도까지 계속 상승을 했거든요. 76만 대까지 급등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게 IMF와 이제 IT 버블로 인해서 계속 시장이 안 좋았을 상황인데, 어쨌든 10배 가까운 상승률을 무조건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림들을 그려왔다. 자, 2010년대로 넘어갑니다. 2010년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스마트폰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게임 같은 것들이 컴퓨터가 됐든 뭐 스마트폰이 됐든 이런 것들이 관심이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친환경 문제, 굴뚝 산업 뭐 이런 거가 이제 환경 오염 막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올 때죠. 그럼 간단해요. 스마트폰, 게임, 친환경, 이거와 관련된 미래의 확실한 비전을 가지고 있을 만한 기업들 뭐가 있냐? 그냥 한 번에 제가 일단 정리를 하면, 스마트폰,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죠. 삼성전자도 미래 비전을 봤을 때 스마트폰 계속 기대를 할 수 있었지만, 제가 제일 기억하는 거는 아이폰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대표 종목은 이제 애플. 자, 보시면 이런 그림들을 이제 그려왔습니다. 이게 기업 분할 뭐 이런 것 때문에 차트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들 있죠. 이 부분들은 사실상 그냥 위에 이렇게 계속 연결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시 이 주가 이 패턴이, 이 흐름이 계속 연결이 된 거예요. 계속 연결이 된 건데 지금 이게 차트가 이렇게 보이네요. 자, 제가 해외 서버로 다시 이렇게 봤습니다. 지금 키움 같은 경우 이제 글로벌 차트랑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해외 그냥 이 차트랑 이렇게 보니까 너무 달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져왔고, 2010년도 이제 스마트폰 나온다라고 생각했을 때 이때 뭐 20달러가 안 됐습니다. 10달러 정도? 10달러 정도 기록했던 게 최근까지로 이제 봤을 때 10배가 넘게 올라왔던 거죠. 1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예측은, 저희가 통찰력은 무조건 맞을 수밖에 없다. 스마트폰 많이 쓰이겠지? 미래 가면 더 많이 뭔가 하겠지? 라고 하는 건 당연한 얘기인 거죠. 자, 간단하게 뭐 게임 같은 것도 보게 되면 NC소프트 같은 거 2010년도에 좀 많이 올라온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했더라도 결국에 이게 5배 정도 올라옵니다. 시간이 좀 걸렸을 뿐 결국 스마트폰이 생기고 사람들이 게임을 많이 하겠지, 게임을 컴퓨터가 아니라 핸드폰으로 하겠지 라고 하는 그 생각, 단순한 생각, 10년 후와 20년 정도 후만 저희가 내다볼 수가 있으면 돼요. 근데 이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고, 잠시 후에 미래 산업에 대한 내용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20년도, 30년도 유망하고 있는 미래의 산업들 간단히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진짜 간단해요. 수소, 전기차, 우주산업, 뭐 생명공학 이런 부분들이죠. 그냥 단순하게 미래를 보면 됩니다. 10년 후, 20년 후, 20년 후, 30년 후 이때 무엇이
산업을 주도하고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수소, 전기차 이런 부분인데, 전기차는 솔직히 제가 장기 투자한다고 하면 전기차 쪽은 이제 안 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너무 많이 선반영된 부분이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수소 경제는 저희가 가야 되는 길입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저희가 전기차를 타고 뭐 이동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전기의 특성이 저희가 흔히 말하는 배터리를 통해서 전기를 충전을 하고 유지를 하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전기는 송전을 통해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소실이 되기 마련이에요. 90%, 뭐 70% 소실됩니다. 그럼 이거를 저장할 수 있는 무언가가 ESS라는 그 일종의 배터리 같은 그런 건데, 이걸 통해서 예를 들어 한국 같은 경우 제주도나 뭐 이런 강원도 이런 쪽에서 풍력이라든지 아니면 태양광 이런 게 발전이 잘 되는데,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온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배터리에 하나하나씩 다 저장해가지고 가져올 거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송전탑을 일일이 다 설치한다? 어렵죠. 그럼 결과론적으로 수소는 전기를 결국에 가스화할 수가 있는 거죠. 가스라는 것도 결국 친환경 ESG 목적에 따라 쓰면 안 되는 거고, 그렇게 친다면 수소 자동차가 지금 좀 밀려 있긴 하지만 미래에는 울산 같은 데는 이제 수소를 활용한 수소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10년 후, 20년 후의 장기 플랜을 봤을 때 수소 무조건 사용이 될 수밖에 없고, 전기를 운송하기 위해서 이거를 수소 탱크로 가스 탱크처럼 저장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그런 기술력들, 이런 것들이 발전될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근데 이 중에 뭘 사야 될지 모르겠다? 그럼 10년, 20년 미래를 보고 10배 이상 오를 섹터를 저희가 선정한다면 그건 수소인 거고요. ETF를 사면 되죠. 제가 마땅히 이렇게 떠오르는 ETF가 없어가지고 대표적으로 미국에 있는 거를 좀 말씀드려 볼게요. 미국에서 하이드로겐, 수소 관련 ETF가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고요. 지금 뭐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근데 수소 관련 업종들을 다 모아둔 겁니다. 네, 이거를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 시간 관계상 짧게만 좀 말씀드리고, 수소가 미래에 10년 후, 20년 후에 저희한테 굉장히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라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혹시라도 지금 이 섹터가 미리 반영이 됐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저희는 20년을 보고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우주산업과 생명공학을 투자할 수가 있어요. 생명공학들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그런 거죠. 사람의 뇌라든지 아니면은 생명 연장 기술, 뭐 텔로미어를 늘린다든지 하는 뭐 이런 쪽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하여간 세포 이거를 이제 조작하는 기술력들, 또 세포 하면은 미국에선 요즘 바이오 해커라는 말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이 생명공학 중에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라는 게 있죠. 무슨 말이냐면 저희의 몸에서 유전자를 조작하는 게 아니고 떼어내는 거죠. 예를 들어 몸에 비만 유전자가 있다. 비만 유전자가 있으면 비만만 유전자를 떼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비만이 안 되겠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 이렇게 봤을 때 비만, 그리고 나중에 봤을 때 뭐 탈모,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해소하는 그런 일들, 장기적으로 계속 유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섹터들 중 하나죠. 근데 더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우주산업 같은 게 있겠죠. 지금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를 통해서 진행 중인 부분인데, 우주산업 관련된 기업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정도? 네. 근데 한화도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장이라고 보긴 애매해요.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보면 미래적으로 봤을 때 미국 쪽에 상장하는 우주 관련 그런 기업들 노려보는 거 당연히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자, 승률 99%의 주식으로 무조건 돈 버는 가장 확실한 투자 방법 살펴봤습니다. 미래에 투자하면 돼요. 미래에 투자하는 게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어떤 종목을 사야 되냐? 이거는 사실 저희가 1년 혹은 뭐 2년 이런 거를 보고 투자하다 보니까 지금 뭐 어떤 종목을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모두가 예, 무조건 확실하게 돈 버는 방법은 미래를 사면 되는 거고, 미래 테마 섹터를 저희가 정해 놓으면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이게 실패하는 이유, 뭐 저도 굉장히 강하게 공감하는데, 첫째는 기다림입니다. 종목을 사고 10년 동안 매도를 안 한다?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매도도 안 하고 계속 그냥 놔두기만 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유동자금. 이게 부자들은 언제든지 뭐 그냥 돈이 많으니까 뭐 주식 1000억 있다. 그러면 뭐 1억씩 얼마씩 뺐으면 되겠죠. 근데 일반인들은 1000만원, 몇천만원. 이거를 넣어놓고 10년 동안 안 뺀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제가 매매 기법도 같이 올려드리면서 또 이런 영상도 좀 찍어보고 싶었다. 저도 단기 투자를 하는 일종의 트레이더 입장이긴 하죠. 단기 투자해서 저는 돈을 벌어왔지만, 이걸로 제가 10억이라는 돈을 갚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겪는 과정들, 지금도 험난하고요, 과거도 험난했습니다. 솔직히 단기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은 저는 굉장히 극소수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장기 투자 중에서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다음 시간에는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드린 것만큼 또 확실해요. 하지만 보시기에 따라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나뉘실 수 있는, 네, 또 그런 영상인데, 어쨌든 제가 매매 기법 관련된 영상을 지금 2개를 올렸기 때문에 장기 투자와 관련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의 이제 인식의 차이가 있는데, 어떤 분들은 아이 단타를 쳐야지, 무조건 단타 쳐야 맞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장기 투자가 아니면 다 가짜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영상을 좀 꾸려봤다라는 부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아무래도 트레이더에 가깝기 때문에 매매 기법된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더 많이 올릴 것 같아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주식 투자 승률 99%, 세상이 망하지 않는 한 무조건 돈 버는 방법. 자, 저번 시간에 승률 99% 투자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무조건 돈 버는 방법이지만 약간 사기적이고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쉽지만 또 그 쉬운 거를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번에도 굉장히 쉬워요. 앞서 전 영상에 이어서 같이 드리는 부분이고, 모든 사람들이 무조건 돈 버는 방법인데 쉬우면서도 또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섹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업종, 미래, 이런 부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그것보다 더 간단합니다. 더 간단하고 더 쉽게, 더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 이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제 첫 번째. 자, ETF를 매매하면 됩니다. ETF들 중에서도 어떤 걸 매매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간단해요. 대장을 매수하면 됩니다. 제가 반도체주를 뭘 살까 고민할 때 한국에서는 고민할 거 없이 삼성전자 사면 된다, SK 사면 된다, 하이닉스 사면 된다라고 딱 머리에 박혀 있잖아요. 그 방법과 똑같습니다. ETF, 대장 ETF를 사면 돼요. 대장이라는 거, 전 세계적으로 ETF라는 일단 뜻 먼저 저희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ETF에 대한 정의. ETF는 인덱스 펀드를 거래소에서 상장시켜 투자자들이 주식처럼 편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한마디로 이렇게 줄여볼게요. ETF라는 거는 주가 연동 혹은 증시 연동, 증시 연동 거래 펀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도 더 간단하게 더 줄여볼게요. 그냥 증시 연동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펀드인데, 증시랑 똑같이 움직이는 펀드인데 주식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그냥 ETF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대장 ETF란 무엇인가? 이게 업종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는
업종 다 때려치고 어떤 업종이 뭐 앞으로 유망할지 그걸 어떻게 믿어? 그거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그냥 단순히 지수 추종 ETF를 찾으면 됩니다. 지수 추종. 그러면 한국에는 코스피가 있을 것이고요. 그죠? 미국에는 다우 지수가 있을 것이고 나스닥도 있을 것이고요. 그죠? 또 S&P 500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뭐 차이나 항생테크 뭐 이런 거, 항생펀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중국 대장인가요? 대장일 것도 같지만 아직 중국이라는 건 사회주의 세상이기 때문에 저는 이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저는 중국은 아직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단순히 차트만 봐도 저희가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데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이게 일단 나스닥 차트입니다. 나스닥 뿐만 아니라 뭐 S&P 500 지수 추정하는 스파이 같은 경우도 이런 패턴을 그려요.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우상향한다. 장기적으로 계속 우상향한다. 라는 부분인데 중국 거를 예를 들면 자, 제가 이 차트로 좀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관련된 ETF들이 조금 별로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중국 증시 자체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중국 증시인데 이게 2007년도가 자 보시는 것처럼 2007년도가 고점이었습니다. 네, 이때 고점을 이제 기록을 하고 6,000포인트 정도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보시는 것처럼 엄청난 폭락을 했습니다. 엄청난 폭락을 기록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사실상 박스권에 위치해 있어요. 증시가. 그러니까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안 좋은 그런 케이스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중국이 아무리 올라온다 그래도 세계적인 질서 자체가 미국에 일단 우선시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중국의 사회주의가 벗어지지 않는 이상은 미국을 과연 이길 수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이긴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국이 인구가 많아서 그러는 거지 1인당 GDP가 미국처럼 막 7만 불 이렇게까지 될 수 있을까? 지금 1만 불이잖아요. 예. 한국만큼이라도 중국이 따라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아니라는 거죠. 대장이 아니다 라고 감안을 한다면 그냥 단순히 저희는 미국 추종하는 게 좋겠다. 근데 미국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많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냐. 오랫동안 정말 꾸준하게 정말 많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금 한 10년, 10몇 년 전에 비해서 S&P 500만 해도 10배 가까이 지금 올라와 있고요. 그리고 QQQ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10배가량 올라왔습니다. 10년 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거 부담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해법으로 굉장히 간단한 방법이 적립식으로 투자를 하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자료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일단 첫째 공개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다우존스 미국 증시의 120년 정도 차트를 표현한 겁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 주가는 30포인트 정도에 해당했던 다우 지수가 결과론적으로 120년 동안 지금 2만 불, 2만 포인트까지 올라왔다. 그러니까 뭐 10배도 아니고요. 100배도 아니고요. 1000배 가까이 급등을 했다. 120년이라는 시간 동안 1000배가 올라왔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폭락했던 이런 때가 있죠. 이게 대공황 때인데 1930년도 이때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해도 비슷합니다. 뭐 500배 이상 뭐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결과가 나오고요.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영어로 좀 돼 있어가지고 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S&P 500 지수에 이제 S&P 500 지수가 월 1년 평균 10%씩 지금 90년 넘게 상승을 해왔거든요. 그걸 가정으로 했을 때 미국은 이제 주 단위로 보통 주급을 받습니다. 한국 월급을 받지만 얘는 주급을 받아요. 그래서 주급으로 투자를 한다. 얼마에? 50불에. 그러니까 매주 50불씩 투자를 한다. 그러니까 1,000원, 만원, 5만원이죠. 그러니까 한 달이면은
대략 한 뭐 20만원 정도 될 거예요. 그거를 S&P 지수 추정 ETF에 투자를 한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랬을 때 이게 연 10%씩 복리가 붙은다면 그 돈은 얼마가 될 것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월 20만원이요. 200만원도 아니고 20만원. 20만원을 투자했을 때 1년 후에 2,700불이 된다. 대략 뭐 300만원 정도 된다 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5년이 지났을 때 16,000불이 된다. 그러니까 뭐 2천만원 정도. 그리고 10년이 지났을 때 43,000불, 5천만원 정도 된다라는 얘기고, 20년이 지났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15만 불입니다. 지금 환율로 계산을 했을 때 뭐 2억이 좀 안 되겠네요. 30년을 했을 때는 뭐 5억, 40년 됐을 때 10억이 넘는다. 월 20만원씩으로.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자식들한테 투자를 매달 학원비 대신에 뭐 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30살쯤 됐을 때는 5억이 그냥 생기는 거죠. 월 20만원이니까. 근데 이게 반대로 얘기해서 한 달에 50만원, 40만원을 투자한다면 40년 후에 12억이 아니라 24억이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고요. 너무 길죠. 너무 긴데 그냥 30년, 20년 정도로 봤을 때 한 달에 예를 들어 100만원을 투자한다라고 쳤을 때 대략 10억이 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치 투자, 특히 이 복리는 굉장히 좀 어마무시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데이터는 제가 예전에 이제 모아놨던 그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제가 계산했던 데이터 중에 하나인데, 2010년도를 가정하고 TQQQ는 이 나스닥이 3배로 움직이는 상품입니다. 나스닥은 기술주죠. 기술주라는 거는 결국에는 저희가 성장주 기술주 얘네를 한 뭉태기로 보고 가치주를 따로 보는데, 가치주라는 것과 기술주를 간단히 구분하면요, 가치주는 이미 성장이 끝났죠. 뭐 석유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뭐 더 이상 클 명분이 없는 시장들 있죠. 뭐 정유, 또 뭐 있죠? 뭐 신발, 뭐 이런 부분들, 예, 뭐 마트 이런 것들 더 이상 크게 뭐 크지 않을 수 있는 얘네들이 이제 가치주의인 거고, 미래에 어떻게 될 것 같다. 뭐 반도체, AI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성장주입니다. 이게 성장주가 나스닥에 해당이 되는데, 얘네를 투자한 거를 기준으로 계산을 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러니까 연말 매년 120만원씩 투자를 했고 환율이 1,000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결과를 보시게 되면 투자금은 1,300만원 정도 였고요. 결과는 3억이라는 돈이 벌린다 라는 게 결론입니다. TQQQ를 계산을 했을 때 이렇게 나오고요. 조금 더 투자를 좀 달리 했을 때 이제 버전인데, 이 내용이 5억 4천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10만원, 월 10만원 투자로 10년 후에 5억 4천을 만들 수 있다 라는 계산이 나온다는 거죠. 다만 저희가 주의해야 될 거는요, 이 TQQQ 같은 경우는 3배로 움직이기 때문에, 나스닥이 3배로 움직이기 때문에 변동이 굉장히 커요. 그만큼 수익률도 높습니다. 2010년도에 매수했다라고 가정하면 0.3불입니다. 300원 정도였던 거죠. 그게 지금 9만 원대, 10만원 정도까지 갔었으니까 300원짜리가 10만원까지 갔었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 이때 만약에 투자를 해놨다면 뭐 10배, 100배, 그죠? 300배, 300배의 투자 수익을 10년 동안 올릴 수가 있었다 라는 겁니다. 다만 이게 굉장히 위험해요. 보시는 것처럼 멘탈도 중요하고 최근에 이렇게 하락한 폭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올라올 거라는 확신은 하는데, 이 코멘트는 제가 뭐 다른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 적립으로 투자를 한다면 그렇게 위험하지 않다. 그렇게 해가지고 TQQQ라고 나스닥이 3배를 가적으로 40년 동안 월 10만원씩 계속 적립을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수익금이 79억 정도가 나옵니다. 79억 5,169만원이 나온다 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매수를 하시면, 그러니까 적금 분다라고 생각하고 매달 조금씩 계속 사는 거죠. 그렇게 가정을 한다면 뭐 괜찮다. 다만 이게 이제 실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기다림. 첫 번째는 기다림이 어려워요.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마시멜로 이야기라는 게 어린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시멜로가 한 개, 두 개, 세 개가 있어.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 선생님이 잠깐 나갔다 올게. 라고 아이한테 말을 하면 아이는 이걸 먹을까 말까 고민합니다. 근데 선생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생님이 갔다 올 때까지 이게 멀쩡하면 마시멜로를 두 개를 더 줄게. 라고 하십니다. 근데 이게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버려요. 30분이 지납니다. 그럼 이 아이는 이제 고민이 돼요. 보통 뭐 1분, 5분만 해도 먹는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잘못이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30분을 기다리고 50분을 기다리고 1시간 기다린 아이는 결국 두 개를 더 받아서 5개를 먹게 됩니다. 근데 이 기다리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그냥 먹어버린 아이는 3개에 만족해버리는 거죠. 이게 마시멜로 이야기인데 저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을 팔지 않고 꾸준하게 적금을 분다. 저희가 적금 3년 붓기도 힘들어요. 그죠? 근데 이거를 꾸준하게 부을 수만 있다면 지금 말씀드린 방법은 거의 100%다.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질문. 미국 증시는 안 망하나요? 라고 하실 수 있어요. 안 망합니다. 왜 안 망하냐? 세상이 망하지 않는 한 무조건 오르게 돼 있어요. 증시는. 그 이유를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경제가 성장하고요. 물가가 오르고요. 그죠? 신기술이 나옵니다. 신기술이라는 거는 전기차가 될 수도 있고 AI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새로운 무언가, 수소 관련된 무언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스마트폰도 나오고. 기술이 발전하면 결국에 세상은 진보합니다. 진보하는 게 그대로 데이터로 나타나는 게 증시예요. 주가고. 결국 세상이 발전하고 계속 물가가 오르고 증시가 그럼 결국엔 같이 오르는. 그러니까 세상 전 세계의 경제가 성장을 멈추지 않는 이상 장기적으로 증시는 계속 우상향한다 라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앞서 이제 보여드렸던 것처럼 자 이렇게 다우존스 제가 데이터를 이렇게 보여드린 바가 있는데 120년 데이터죠. 이게 지금 1000배가 올랐다. 근데 1800년 이후부터 가정을 하게 되면은 뭐 10만 배인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조상님께서 1000원만 투자를 해 놓으셨어도 그 돈은 지금 뭐 수천억 뭐 이렇게 됐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거죠. 증시는 계속 오른다. 세상이 발전하고 진보하는 한 계속 오른다. 다만 저희가 두려워야 되는 게 이런 구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대공황이 와서 이렇게 폭락하는 이런 구간들이 있다. 이게 문제인데 이런 구간들을 견딜 수 있고 견디려면 아무래도 몰빵 올인 투자보다는 적립으로 매달 조금씩 사는 그 방식을 이용하면 무조건 수익이 나는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일 수 있지만 말 그대로 기다리는 게 힘들고요. 유동자금 부자들이면 뭐 100억 1000억에서 1억 빼쓰는 게 뭐 힘들겠습니까? 근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일반 보통 사람들은 1000만원 넣고 갑자기 뭐 청약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병원비가 필요하다 그럼 뺐을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립으로 꾸준히 적금 붙듯이 아이가 있으시다면 혹은 미래를 준비하고 20년 정도를 아이가 다 큰다라고 가정을 하고 투자를 하면 어마어마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좀 드립니다. 특히 TQQ를 기준으로 했을 때 10년 정도 장기 투자를 하게 되면은 10배 정도가 불어나는 계산이 나와요. 그러니까 월 10만원씩 해가지고 1년에 100만원 10년일 때 1000만원 그게 10년이면 1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역시 무조건 돈 버는 방법이다. 증시는 무조건 오르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같은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죠. 그렇게 봤을 때 새로운 무언가를 계속 만들어내고 그럼 증시는 계속 꾸준히 우상향한다. 뭐 신기술이 나오는 이상은 그 부분을 저희가 인지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승률 99% 세상이 망하지 않는 한 무조건 돈 버는 방법. 첫 번째 대장 ETF를 매수하면 된다라고 해서 제가 이제 S&P 지수, 뭐 코스피 지수 말씀드렸는데 코스피는 대장이라긴 좀 이 부분 마지막으로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코스피는 대장은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대장이 아니기 때문에 상승폭이 적어요.
많이 적습니다. 이때에 비해서 10배 올랐거든요. 미국은 40배 올랐어요. 그래서 최근 한 20년, 10년 정도만 보면 3배도 안 올랐어요. 근데 미국은 어마어마하게 올랐기 때문에 대장주는 계속 대장을 한다. 그게 아까 보여드렸던 120년 차트를 통해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거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적립식으로 꾸준히 매수한다. 그렇게 했을 때 폭락장에 대한 이 두려움, 내가 매수했을 때가 완전 고점이 아닌가라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왜냐면 하락하면 오히려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요. 적립으로 꾸준히 매달 얼마씩 투자하는 이 방법 굉장히 중요하다. 많이 알려져 있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멍청하게 직접 파가지고 발견한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시간에 다시금 이제 매매 기법이라든지 뭐 단기적인 차원의 내용들을 좀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